안녕하세요. 서울 구로우체육의 FC 임경숙입니다. 아니 뭐 제가 인사하시라고 말씀도 안 했는데 미리 하시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엄마, 큰아들, 작은아들 셋이 해서 600을 했어요. 그분이 많이 계속 안 좋아지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소개도 못 시켜주시겠네요. 못 시켰죠. 안녕하세요. 서울 구로우체육의 FC 임경숙입니다. 지금은 이제 세월이 흘렀잖아요. 네. 세월이 저도 우체국봉을 한 지가 20년, 이제 24년째네요. 24년? 근데 처음에는 진짜 부지런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초심은 조금 잃어가는 것 같고, 지금은 거의 한 7시, 한 조금 내가 좀 그날 좀 일정이 바쁘다 생각을 하면 한 6시 반.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살림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살림은 안 하다 보니까 그 7시가 다른 분들한테는 이게 좀 늦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7시도 빠른 시간인 것 같아요. 나와서 이제 보통 다른 분들은 우체국을 출근하게 되는데 저는 출근하기 전에 우체국을 가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제 일터를 먼저 가요. 일터를 먼저 가서 거기에서 고객님들하고 하다못해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담소라도, 그러니까 어떤 계약이 있어서 가는 건 아닌데. 죄송한데 네. 일터라는 데가 어디시죠? 저희는 이제 지역상 이렇게 회사가 많아요. 봉제회사가 많은데 네네. 거의 제가 일을 해온 데가 이제 봉제회사 쪽이 많다 보니까 아침에 봉제 회사들이 일하는 데가 한 9시면은 네. 일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거의 한 8시 반이나 8시 한 20분 이렇게 좀 빨리 나오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무조건 우체국을 출근하거나 내가 다른 데 일을 보기 전에 그 회사는 한 군데를 먼저 갑니다. 네. 그래서 가서 건이들하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또 이야기도 하다 보면은 또 보험 이야기, 그분들이 되게 저한테 보험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서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 시작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상화 교육이 있는 날은 우체국으로 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거기에서 또 그 주위에서도 그냥 놀게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일찍 그럼 공장에 들어가신다는 거잖아요, 봉제회사에. 그렇죠, 그렇죠. 들어가시면 요즘 코로나 같은 요즘 상황에서 들어오는 걸 좀 반대하거나 불편해하지 않나요? 그러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한참 막 2.5단계 이렇게 했을 때는 거의 좀 쉰 편이었어요. 한 2주 정도는 제가 못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이렇게 좀 게을러지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의 제가 다니던 데가 오래 다녔던 데거든요. 오래 다녔던 데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제가 이제 갈 때는 마스크를 거의 안 벗는다든지 커피를 좀 안 마신다든지 이렇게 마스크를 이제 조금 이렇게 코로나가 좀 심각 단계에 있을 때는 좀 벗지를 않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안 벗는 게 아니고 언니들을 위해서 안 벗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커피도 안 마시고, 대신 이제 제가 아침에 이렇게 갈 때는요, 회사를 갈 때는 꼭 뭐라도 하나는 챙겨가요. 정말로. 뭐 하다못해 위생장갑을 하나를 챙겨가든지 행주를 챙겨가든지, 아니면은 제가 이제 코로나 왔을 때는 마스크 같은 거를 좀 주로 많이 사서요. 뭐 2개, 3개씩 이렇게 팩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네. 해서 드리는 그런 저기도 있고, 빈손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갔을 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그 회사에서도 고객님들도 좀 뭐라 그래, 반기는 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주는 거하고 안 주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회사 봉제회사 말씀하시는데 네네. 그 봉제회사를 몇 년이나 다니셨어요? 거의 20년은 넘게 다녔죠. 봉제회사를 20년 다니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처음 일하는 저희 지역상의 회사가 이제 그쪽이 봉제회사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다닌 것 같아요. 고객님들이 옮겨 다니면 또 다른 회사로 다니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 고객이 저희가 이제 20년을 넘게 해서
고객을 저희가 발굴하기는 힘들어요. 네. 발굴하기는 힘든데 그게 제가 고객 발굴하는 그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한 군데 회사를 가서 그 고객님하고 내가 어떤 인연을 맺어놓으면 그 고객님이 다른 회사로 가게 되면 그 고객님을 따라서 또 그 다른 회사를 들어가게 되니까 그게 제 어떤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러면 그 봉제 공장에 처음에 갔을 때 네네. 그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그때 지금은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는 거의 오래됐으니까 기존 고객들 따라서 들어갔겠죠. 근데 처음에 할 때에는 그냥 아무 연고도 없는 그런 데를 저희가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럴 네. 때는 이제 팜플렛 준비하고 이제 지금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저희가 신입이 들어오시잖아요. 신입이 들어오시면 제가 제 고객님 있는 그 회사도 들어가지만 새로운 회사를 들어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신입이 들어오시면 그분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럴 때는 내가 팜플렛이라든지 이제 홍보용품 해서 그렇게 해서 고객님들한테 그 어떤 신규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줄 수 있는 데를 좀 만들어 주려고 해서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봉제 공장에 들어가면 싫어하지 않나요? 나가라고 하지 않나요? 나가라고 하는 데도 있죠. 그때는 이제 정말 이렇게 완강하게 나가라고 할 때는 저희가 나와요. 그래서 그분하고 둘이 나올 때도 실컷 아이고 우리가 손해가 아니고 우리 말을 못 들어본 그분들이 손해일 거라고 하면서 큰소리 하면서 두 분이서 이렇게 둘이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거의 나가라고 하는 회사들은 한 10곳 중에 한 3곳 정도? 3곳 정도? 아직까지 그렇게 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임심이. 그 봉제 공장 처음에 간다고 해서 네.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간다고 해서 나오지는 않아요. 그 신규분들 모시고 갈 때게요. 절대 이걸로 해서 지금 당장 저기는 없다. 실적은 없다. 그렇지만 내가 고객을 자꾸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서 어떤 인맥이 쌓여가야지 내가 실적도 나오는 거지. 내가 정말 딱 처음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고객이 실적을 했잖아요. 그분 물론 유지도 되겠지만 거의 유지가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지가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자꾸 쌓여서 인맥이 쌓여서 2번, 3번, 3번, 5번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힘드실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거의 한 7시 50분, 8시에 출근해서 저는 한 거의 7시까지는 거의 하는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는 게 한 8시 정도 들어가거든요. 8시 정도 들어가는데 그 올 하루를 다 일하지는 않아요. 제가 고객님들하고 차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놀기도 하고 또 정말 일하기 싫을 때는 저는 그날 비워요. 그날 비워요. 아예 일을 안 하세요? 네, 일을 안 해요. 대신 전화는 받으시죠? 그렇죠. 전화는 받되 그렇다고 집에를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집에를 들어가는 건 아닌데 제가 조금 힐링할 수 있는데 내가 좀 친한 친구라든지 내가 좀 못 갔던 데 있잖아요. 가고 싶었는데 내가 너무 시간이 빡빡해서 타이트해서 내가 거기를 못 갔을 때 그런 데를 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점심도 먹고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날 그냥 하루를 그렇게 비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비우는 게 아니고 일하시는 거잖아요. 제 마음은 비워요. 제 마음은 비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뭐 계약을 하러 가는 건 아니니까 좀 비우는 건 아닐까요? 놀러 가는 거니까. 근데 저는 제가 되게 힘들게 일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다른 분들 있잖아요. 몇 시간 얼마 일을 안 하고도 정말 환산 보험료 내가 1,000 계약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말을 잘하거나 이런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항상 그 신입에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부지런하게 그냥 차근차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꾸준히 일하기가 쉬운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몸에 습관이 배어서 그런 건지 저는 이게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직장이라고 왔잖아요. 그냥 아침에 딱 출근을 해서 우리 보통 직장인들이 아침에 딱 그 정도 저 출근할 때 정도 되면 출근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거의 퇴근도 6시나 7시에는 퇴근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장을 나왔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떻게 정말 언변이 좋아서 내가 고객님들한테 그렇다고 제가 어떤 한 상품을 갖고 고객님하고 뭐 어떤 큰 이렇게 복합 설계를 해갖고 그렇게 끌어내지도 못해요. 저는 이제 단품, 진짜 하다못해 안전벨트부터 시작해서 거기 고객에 맞춰서 이 고객이 이렇게 들어보고 이게 뭐 건강 클리닉 괜찮겠다 싶으면 건강 클리닉 하나에다 실비 뭐 아니면 거기에 안전벨트 하나 끼일 정도로 이 정도로 해요. 이 보험이 좀 필요하다 했다 생각할 때는 저도 이제 크게 이렇게 권하기도 해요. 통합에다가 뭐 건강 클리닉에다 이렇게도 하기도 하지만 거의 제가 일하는 패턴은 단품 위주로 네. 내가 고객에 맞게 실비에다가 건강 클리닉 하나면은 거의 기본이 된다 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이렇게 저기를 해요. 사실 네. 실비의 건강 클리닉을 보험을 권하는 FC는 별로 없으실 것 같고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실비 하시면 종신보험에 특약을 넣어서 권하거든요. 네. 고객은 좋아요. 네. 고객은 좋은데 사실은 너무 좋지만 나한테도 어느 정도의 노력에 대한 대가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우체국 보험을 하면서 제가 진짜 대가는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애들을 다 키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끌어당기는 힘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고객이 정말 제 고객층들은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려운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항상 제 잣대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선배님들 누누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고객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너무 힘들어서 많이는 못한대요. 많이는 못한대. 보험은 있어야 되는데 많이는 못한다 해서 하다 보면요, 제가 그 고객한테 끌려가는 그런 기분도 들기는 하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실비에다가 건강 클리닉에다가 조금 제가 더 욕심을 내면 내가 만든 희망보험 있죠. 그거에다 그렇게 해서 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할 때 어떤 부분으로 설득을 일단은 하세요? 저렴하다는 거. 저렴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힘들게 영업을 하는지 어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렴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실손에다 건강 클리닉에다가 이제 내가 만든 희망보험 진짜 생활형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질병형에다가 이제 생활형을 껴서 이렇게 두 가지 같이 해가지고 젊은 20대 이렇게 저기 하면은요, 실비에다 다 껴도 5만 원대가 안 넘어가더라고요. 5만 원대가 안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해서 보험을 해주면은 고객님들은 거의 갖고 가세요. 대신 할 때요, 설명을 할 때 제가 그것만 하지는 않겠죠. 거기에 통합을 하든지 듣는 정신을 해주든지 백세를 하든지 같이 설명을 해드려요. 항상 할 때 상담을 할 때 그것만 갖고 가지는 않으니까 선택을 하시게끔 하거든요. 그 대신 힘들어서 고객님 그걸 선택을 하시면 다음에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선배님이 이렇게 돌이켜보면 네. 우체국 보험에서 이제 자리를 잡으셨어요. 네. 그럴 수 있던 비결은 뭔가요? 그러니까 일단 비결은 제가 꾸준하게 정말 내가 말 언변도 없는 사람이 내가 지금 20년을 넘게 이렇게 실적으로 해서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그냥 열심히 몸으로 움직였다는 거, 그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는 게요. 일단 계획을 세워요. 저도 계획을 세우거든요. 한 달 목표를 세워요. 한 달 목표를 세워놓고 내가 주간 목표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제가 우체국 보험을 하면서 좋았던 게 골든율. 이제 여러분들이 골든율을 많이 하시겠지만 제 일할 수 있는 힘, 원동력이 됐던 게 골든율을 맞추는 거였거든요. 제가 지금 올해 11년째인가 이제 저도 그거는 잊어버렸어요. 이제 가다 보니까 제가 잊어버리는데 한 번도 안 놓치고 한 이유가
내가 골든율을 OW50주를 하는데 OW50주를 하는데 제가 딱 일주일에 5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5건이 딱 5건으로 맞추면 안 되는 거거든요. 거의 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10건 정도는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일주일에 10건 정도를 맞춰야 되지만 맞춰야지 내가 뭐 거절이 난다든지 청약 철회가 된다든지 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진짜 저기 MDRT라든지 에이스라든지 골든율이라든지 이게 자연히 따라가요. 자연히 따라가기 때문에 이 골든율이 정말 이 골든율 자체가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움직여 줄 수 있는 힘이 돼요. 제가 좀 2주에 내가 조금 막 일하기도 싫고 힘이 들어요. 좀 쉬고 싶어요. 그래도 이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약간 부담감이 있어요. 부담감이 있어서 하다 보면 또 그게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그 목표를 만들어 놓으면, 목표를 설정을 해 놓으면은 내가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목표만 네. 설정을 해 놓고 움직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목표 세운 거 하고 일단 골든율 그거를 좀 우리 FC님들이 좀 그거를 좀 추구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 보통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을 하잖아요. 네. 난 이거 할 거야. 네. 근데 실제로 잘 안 되거든요, 행동으로. 아니. 그럴 때 선배님도 이렇게 나는 OW니까 한 주에 몇 개, 10개는 해야 돼라고 네. 욕심을 마음을 먹으셨는데 실제 너무 힘들거나 안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예. 어떻게 이겨내세요, 그걸? 글쎄, 근데 일단은 안 되는 상황도 생길 수는 있겠죠. 생기는 상황은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커버를 하겠지만 내가 그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내가 그거를 저기를 할 때에는요, 내가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요. 사람이 내가 그거를 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고 마음가짐이 있으면은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움직이기 때문에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굳건히 마음을 먹고 네네. 하라는 말씀이네요. 전날에 내가 아침에 출근을 할 때는 저는 노트가 있어요. 노트에다가 그날 저기를 해서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만나 그게 내일 하루 일정을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 놓으시면 그 다음 날에 내가 움직일 때 정말 좀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 갈 데가 있고 뭐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으면은 그래서 그런 일정 관리가 좀 FC님들이 그런 게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다들 잘하고 계시는데 그게 딱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이제 우체국에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다는 걸 느껴서 이제 신입분들 이렇게 들어오시면 그분들한테 정말 딱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출근은 매일매일 해라. 네. 출근은 매일매일 해라. 그리고 어떤 교육이 있으면 꼭 빠지지 말고 교육은 다 들어라. 그걸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출근 열심히 해서 교육 열심히 받고 내가 어떤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으면 정말 일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으면 그걸 외에는 다른 영업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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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이렇게 우체국 보험을 해보니까 어떤 타사보다 우체국 보험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일 잘한 게 우체국에 들어와서 이 우체국 보험을 하는 게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는 일이면요,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말을 잘하는 거 필요 없고요. 열심히 움직이고 부지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양천우체국 FC 한송금입니다. 우체국 전 상품을 제가 설명을 해요. 네. 연금부터, 연금저축부터 복합으로 전부 사망까지. 그래서 거의 50, 저축 빼고 보장성만 거의 한 20에 제가 기준을 맞춰서 설계를 딱 해버려요. 보험료 그리고, 20만 원에. 네, 보장성 보험 20에 설명을 다 해주고, 그러고는 이제 그거는 이제 어린애들 말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 네. 나이가 많은 사람은 4, 50 가겠죠. 그래도 네네. 40 가도 저는 그걸 설명을 해요. 네. 이 보장이 이 보장이라는 걸 설명해주고 거기다가 직장 다니면 연금저축 35만 원 가득 채워줘요. 그 다음에 비과세 되는 저축. 그것도 이제 10년 납하면 30밖에 못 들어가서 7년 납으로 땡겼죠. 7납으로 땡겨가지고 60만 원씩. 그러면 그렇게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 설득하는 거는 보장 내용으로 설득하시는 거죠, 고객을? 먼저 보장 내용으로 설득하고 저축은 덤이죠. 수당 우리 별로 안 주니까. 네. 정말이에요, 저. 그럼 예. 주로 복합 판매한다고 그러면 종신보험 어떤 상품으로 복합하세요? 요즘은 거의 통합 통합하고 백세하고 두 개 백세. 엮어버려요. 아, 비갱신 쪽 많은 걸로. 아, 환산. 비갱신 없는 걸로. 네, 비갱신용으로. 지금 안 그러면 갱신으로 해놓으니까 너무나 많이 해약이 돼요. 거의 고객들 만나면 뭐 화재 쪽에 와서 쳐버리면 다 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비갱신으로 지금은 많이 하죠. 네, 이제 네. 갱신하는 사람들한테는 말을 해요. 이거는 갱신되는 대신 보장은 세다. 네. 그렇지만 네가 10년 동안 갱신해야 된다. 네. 그렇지만 네가 이 안에 10년 안에 만약에 암을 진단받는다면 작은 돈 내고 큰 보장이다. 네. 그렇지만 평생 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엄청 강조를 하죠. 그럼 두 개 같이 들리죠. 그러면 다들 처음에 좀 부담스러워도 아 나는 비갱신 가야 되겠다고 네. 그렇게 말을 많이 좀 하죠. 제 이렇게 실적을 딱 보면은 20일 넘어가서 실적을 쳐요. 네. 그 초에 놀아요. 들어오는 것만 받고. 근데 20일 되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치, 많이 불안하겠죠. 내가 일은 해야 되니까 정말 불안해요. 그렇죠. 너무 안 해놨잖아. 그럼 그때부터 이제 발굴하는 거예요. 어떻게 발굴하세요? 옛날 장부 다 뒤지고 이제 머릿속에 이제 막 올려놨던 사람한테 전화를 하죠. 네. 제가 보험을 여지껏 이렇게 장기간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점들이 있다고 보면 돼요, 저는. 지점? 네. 네. 지점이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한동안은 막 10개 정도 됐었어요. 내가 일이 없을 때 거기 가서 노는 지점. 그게 미용실도 부동산도 뭐 가정집도 뭐 엄청 여러 군데를 해가지고 뭐 분유회장부터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는 정말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한 대여섯 개도 안 돼요. 그분들이 다 이제 막 이사를 가버렸고 막 이렇게 뭐 사망하고 막 이래가지고 네. 없는데 그 우리가 영업하는 데는 몰라 저 생각은 그래요. 지점을 만드는 게 어쩌면 굉장히 일하기가 편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점을 만들 때 딱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제일 성실한 사람, 그 다음에 정직한 사람, 그리고 주위에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보험을 많이 아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 네. 이 보험 상품을 많이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타겟을 잡아요. 우리가 처음 소개받아도 대화를 해보면 아,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소개받아 가면은 좋은 거 너무 좋다면서 막 감탄을 하는 사람이 그럼 나는 이렇게 점을 찍어 놓죠. 이 사람은. 점을 쫙 찍어 놓고 그 사람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략할 때 사람들이 그냥 가면은 사람들 부담 느껴요. 내가 너 때문에 왔노라고 하면 엄청 부담 느껴요, 사람이.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이제 지나서 전화를 해요. 뭐 언니 나 오늘 거기 김포 갈 일 있는데 언니 시간 어때요? 저 커피 한 잔 사줄 수 있어? 제가 사준다 소리는 절대 안 해요. 언니가 저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이래요. 저는 그런 건 있어요. 내가 우측 보면 요만큼 벌어가지고 나 언니 못 사준다 그래요. 그래서 언니가 나 커피 한 잔 뭐 맛있게 끓여주든지 언니가 나 커피 한 잔 사줄 수 있어요? 이래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되면은 오케이 해요. 근데 그 시간이 자기가 안 되잖아요. 근데 나는 사실 그 볼 일이 없어요, 김포에.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선의의 거짓말을. 네네. 그러면서 언니가 그럼 와 내가 맛있게 끓여줄게. 그럼 밥도 먹던지 막 이래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나는 그 볼일 때문에 가는데 그 사람은 내가 지나간 길에 들린 걸로 알아요. 네네. 왜? 내가 그 옆에 풍무동에 언니 약속이 있는데 언니도 좀 볼 겸 약속 좀 시간 좀 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포섭을 해놓으면은 엄청
편안하게 일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갔을 때 아까 제가 잠시 말했듯이 저는 보험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제가 인식을 시켜요. 뭐 경제 그런 뉴스 그 사람이 하게 하고 나는 듣기만 해요. 나는 모르니까. 어머 언니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어머 네. 언니는 시간이 많으니까 좋다. 그런 것도 하고 막 이제 칭찬을 엄청 해주는 거죠. 그분이 하는 얘기 난 듣기만 하니까. 그리고 이제 친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나는 친해지죠. 모르고 그러면 올 때 되면 반찬 맛있다 그러면 반찬 봉지 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친분이 생겨버리잖아요. 이미 네네. 아 저거는 바빠가지고 쟤는 반찬도 못 해먹고 그냥 하는 건 보험밖에 없구나. 이제 그런 게 이제 심어지면 그분들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지점이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행사에 내가 많은 그걸 하죠. 뭐 그 집 가족에 뭐를 한다 그러면은 꼭 참석을 하고 네. 이제 그 언니 뭐 생일 같은 건 내가 언니 오늘 생일이네 그리고 내가 따로 뭐 선물한 건 아닌데 요즘 카카오톡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뭐 케이크 하나 언니 딱 보내주고 네네. 그런 거. 스마트하시네요. 그거는 배웠어요. 근데 많이는 하지 않는데 이제 그렇게 몇 명 고객들은 제가 그렇게 생일날 카톡에 뜨면은 근데 그렇게도 하고 진짜 생일날 이제 기록해놨다가 그렇게 하는 분도 몇 명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객 관리를 좀 한다고 하는 편인데 아주 철두철미하게는 못해요. 그래서 고객한테 이제 단체 문자 보내는 거. 아, 일일이 한 분 한 분? 아니요. 단체로 1000명씩, 1500명씩 단체로 날려버리는 네네. 거. 그런 식으로 그거는 고객 이제 관리하시는구나. 제가 우체국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것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신상품 나올 때 하고 그다음에 계절 바뀔 때 계절 인사하고 그리고 가끔은 이제 문자 보낼 때 전 그건 있어요. 문자를 아주 막 신상품 나오면 디테일하게 보내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오게 문자를 보내죠. 우리 지금 암 1억 2천까지 됩니다. 보장 확대했습니다로 딱 날려버려요. 그럼 뭐 했는데 1억 2천 되냐고 전화가 오죠. 아, 뭐 한 상품에 3천 됩니다. 그렇게는 안 해요. 그리고 뭐 치매보험 진단비 매달 120만 원씩 지급하는 평생 지급하는 거 출시됐습니다. 이렇게 딱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날리는 거죠. 네네, 대략적으로. 이제 인사를 하면서 그 밑에 간단하게 보내면은 그러니까 그런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보면 그러니까 고객이 좀 궁금해서 전화 오게 만드는 문자가 있고 하나 읽어봐서 또 보냈네? 이런 거하고는 틀려요. 그 문자가 보내는 게 조금은 궁금해하도록 보내는 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연락 온 고객을 설득하셔야 되잖아요. 만나시면. 고객을 설득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체국 보험에 어떤 점을 가지고 어떤 점이 좋기 때문에 그걸로 고객을 설득하실 수 있어요? 우체국 보험의 장점이 뭐가 있어서 어떤 부분을?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하면 다 좋나요? 당연하죠. 이 보험이 평생 100세까지 보장받아야 되는데 없어지는 회사가 있으면 네. 너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할래? 그러면 일단 우체국에다 가득 채워라. 채워놓고 네가 더 들고 싶을 때 타사 가라. 이게 제일 멘트예요. 그러면 우체국에 다 채우면 뭘 가장 중점적으로 채우세요? 어떤 보장을? 암 진단비. 암 진단비. 보통 우체국 최대한도 다 채우시네요? 예, 그거 채우다 보면 다 채운데 그 암보험 멘트도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사망해서 죽을 때 정신보험 위주로 설계가 됐다면 요즘은 앞으로 내가 애들 앉혀놓고 설계할 때는 니네가 살 때는 120세까지 살 거야. 내가 그래요. 그래 살 때 정신보험에는 큰 중점을 두지 말고 네가 살아 생전에 아플 때 앞으로 암은 감기처럼 온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암이 감기처럼 올 거다. 그 멘트가 잘 먹혔구나, 고객한테. 거의 맥혀요. 감기처럼 왔을 때 네가 1억을 챙긴다면 그래도 네가 한 2년은 편안하게 직장 안 나가고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네 몸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거를 제일 많이 써요. 멘토 중에도. 그러면 암 진단비 권하시고 나서 또 어떤 장점이 있으셔서 어떤 걸로 설득하세요? 우체국 보험에 어떤 그다음에 부분을? 입원비. 입원비? 나중에 나이가 90이 넘어갔을 때 암이 안 걸렸다고 쳐. 그러면은 어디 가야 돼? 자식들이 이제 부모 안 돌봐요. 내 스스로 요양병원 찾아가야 될 거예요. 그럴 때 네가 요양원을 갈래? 요양병원을 갈래? 네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는데 요양원에 가서 있을래? 시설 번듯한 데 가서 요양병원에 가서 입원할래? 그때 생각을 해라. 그러면 입원비, 자식들 너가 하루라도 더 살길 기도할 거야. 왜? 입원비 나오고 실비 나오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이 지금 제가 하는 판매 멘트예요. 네네. 아. 앉혀놓고 설명을 할 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제가 현실적이 아닌 걸 말하면 걔네들이 공감을 안 해요. 네네. 내가 이 공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엄마가 4년을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네. 한 달에 병원비 120만 원씩 제가 냈었어요. 그래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럴 때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면 내가 엄마를 더 영양제도 더 맞추고 막 부모한테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게 조금은 그게 몸에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저는 실제로. 네네. 직접 체험하실 거니까. 네. 그래서 그 멘트를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면 저처럼 네.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열심히 하더라도 이제 고객을 발굴 처음 할 때는 힘들지만 그 한 고객을 만나서 그 고객한테 10명을 소개받을 정도로 그 고객한테 저는 공들여요. 아까 말했듯이 그 포인트가 맞다고 생각하면 제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보험을 좀 많이 알고 한 사람을 닦였을 때 그 사람한테 최소한 10명은 내가 소개를 받을 정도로 이 사람한테 해요. 아,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고객들이 많으시구나. 아니요. 없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멘트를 날려요. 없는 사람은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낮추면 되죠. 보험료를? 내가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큰 금액을 난 던진다고. 그러면 본인이 없어서 못 들었지 내가 설명을 못 하거나 우체국은 뭐 잔잔해 소리는 안 듣거든요. 왜? 자기는 돈이 없어서 자식을 못 해줘. 내 것도 못 해놨는데 그럼 언니 거 해 그러면 언니 거 그럼 10만 원도 지금 준비하자. 자식은 자식 하게 하고 그럼 다시 멘트를 바꾸면 돼요. 그 자리에서. 네네. 내가 큰 걸 딱 던져보면 반응이 와요. 아 이거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꾸 물어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파악을 하면 돼요, 내가. 네. 근데 처음부터 요만큼 던지면은 이게 그거 받아서 뭐 해 이래요. 그런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큰 걸 딱 던지면은 이거 괜찮은데? 네. 자꾸 파고드는 사람은 돈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이제 거기다 이제 연금 저축까지 막 같이 그냥 겹치고 저축까지 그냥 같이 딱 가죠. 그게. 근데 그게 이제 끝까지 60 하라고 막 우기면 안 돼요. 네. 정말로. 근데 그게 고객을 딱 던졌을 때 그분 반응을 빨리 보고 그랬잖아요. 내 것도 못하는데 뭔 자식 것까지 그럼 빨리 내려야 돼요. 그럼 언니 거로 빨리 준비하자. 지금부터 안 늦었다. 그러면 이제 딱 돌리면 돼요. 그 부분은 돈이 없는 사람이고 자식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면은 가능하고 우리가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하는 편이에요. 네. 어제 그 집도 지금 20살인데 제가 연금저축을 사실 75만 원을 제가 던졌어요. 네. 75를 던졌다가 2개를 뽑아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제가 75를 뽑아가지고 던지면은 그 사람이 직장 다니면은 퇴직연금이 들어가게 되면은 회사에서 해주는 퇴직연금을 가입을 못해요. 내가 한도를 다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모님 이거는 내가 내 욕심만 차려서 안 된다. 사실 이만해서 얘가 어디를 들어가든 들어갔을 때 그게 퇴직연금 회사에서 혹시 들어줄 거 있으면 얘가 우리 한도 줄여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400만 원만 하자. 네. 그 나머지 그거는 남겨놨다가 얘가 취직하거든. 그때 써먹으라 그러면 또 엄청 좋아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나의 그런 것도 내가 하면서
그러니까 터득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욕심상으로 봤을 때 75만 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다 땡겨버리면 정말로 나중에 감액을 해줘야 될 일이 생겨요, 정말로. 네네네. 그럼 번거롭잖아요. 그럼 아예 그냥 적당히 내가 이렇게 해주고 얘가 취직하거든 해라. 그리고 우체국이 그 연금저축이 배당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 엄청 세게 나와요. 제 고객들 지금 보면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타사 상품들을 그 옛날 상품들을 좋은 걸 굉장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 고객을 만났을 때 그거를 꼭 짚어주고 써주고 와요. 이 상품은 이렇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사용도 가능하고 평생 없애지 말고 가져가서 열심히 보험이니까. 보장 분석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근데 뭐 전부 막 보장 분석이 아니라 그 상품별로 그 옆에 정권에다 써주고 와요, 아예 제걸씨로. 네. 이런 것도 보장되니까 나중에 챙기라고. 그건 어떤 내용을 주로 써주고 오시나요? 거의 상해 의료비 같은 거. 옛날에 우리 2008년도에 뭐 제왕절개 수술 될 때 뭐 취족을 제일 못 타먹는 게 치아파절. 못 타먹어요. 옛날 골절비 되는 상품들에. 네. 우리 것도 그렇잖아요. 치아파절 될 때 있었잖아요. 아, 민영보험사의 상품에서 치아파절 되는 부분 예전 건. 그렇죠, 있어요. 근데 그걸 아무도 그게 청구 안 언제 해요. 거부터 치아파절이 보장되죠? 민영보험사 같은 경우에? 거의 그 자리에 앉아서 전화를 하죠. 네. 아, 콜센터에 전화를 콜센터 해서. 제가 그 상품 정보를 모르니까 시기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고객한테 앉아가지고 콜센터 빨리 전화를 해라. 내가 지금 이빨이 깨졌는데 이거 청구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문의하라고. 네. 그 자리에 이제 문의해요, 제가. 그래서 보장이 되면. 되면 거기다 써주고. 네네. 그럼 큰 걸 알려주고 오는 거죠. 네네. 근데 내가 그 회사마다 우리도 어느 시기에 되고 어느 시기에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하지 않고는 제가 말을 못 해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바로 앉아서 확인을 시켜줘요, 고객한테. 네. 그러면서 내가 언니라 그러고 받든가 안 그러면 동생이라고 받든가 하고 그렇게 좀 그러니까 보험을 좀 많이 알려주고 오는 편이에요. 그거를 굉장히 좋아라 해요. 그러니까 고객이 소개해주면 안전벨트 하나 갖고도 제가 평택까지 갔다 와요. 네. 아, 송금아, 평택에 내 동생이 있는데 딱 다른 보험은 못 들어가고 안전벨트 하나 좀 해주면 안 돼? 언니네 갔다 올게. 그러고 갔다 와요. 기름값도 안 나와요. 네. 또 그냥 가간요. 선장 보면 차 이만큼 싣고 가죠. 네네. 갖다 주고 와요. 그게 이제 소개한 사람들의 내가 예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대신 그런 건 있어요. 너무 좀 친하면 언니 안전벨트 5건 모아야 가. 이제 농담으로 툭 던지긴 하죠. 언니 나 그럼 기름값 언니가 줄래? 이래. 네. 그 정도로 이제 말을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절은 안 해요. 소개해준 사람의 저거는 네네. 아주 작은 거라도 멀리까지 다니면서 그건 해줘요. 많은 칭찬을 먼저 해가지고 그분이 마음이 확 열려있게 만들어 놓고 내가 상담을 해요. 만나자마자 상담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저 옛날부터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딱 들어가면은 지금도 우리 신입한테 가끔 얘기해 주는 게 멋있어요 이렇게는 하지 말라 그래요. 오, 코가 너무 예쁘세요. 정말 그렇게 말하라고 그래. 저도 그렇게 해요. 정말 칭찬할 거 없어요. 그러면 야, 키가 완전히 끝내주게 생겼네요. 엄청. 그러니까 지금은 좀 어려운 사정이잖아요. 그럼 멘트 어떻게 날리게요? 그 기 보고 설명할 때 어머, 언니는 노후 보기 언니 터졌다. 기봐 언니 기 생긴 거 보니까. 지금은 어려우면 나중에 좋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멘트를 하나씩 해주고 나면 고객은 근데 칭찬하는데 마음은 닿진 않아요. 강동우체국의 지혜숙입니다. 제가 입사는 이제 한 21년 됐어요. 21년 되셨어요? 네, 네. 입사는 21년 됐는데, 저는 일을 하면서 뭐 힘들다, 지루하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요. 네. 예. 아니 안 지루하실 수밖에 없어요. 일을 이렇게 잘하시는데 아니, 지루하실 수는 없죠. 그래서가 아니라 하루 일과가 네. 정말 빠듯해요. 예. 몇 시에 출근하시는데요? 저는 출근을 이제 이 코로나 이전에는 항상 8시 40분에 도착을 했어요. 사무실에? 네, 네. 8시 40분에 도착해서 이제 다 이제 전원 켜고 차 한 잔 마시고 예,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 단계에서는
9시에 출근을 해요. 네. 예, 제가 계약하고 나서 맨 마지막 멘트는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자주 안부 인사는 못 드리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 전화를 주시면은 아무리 바빠도 찾아가겠다. 이런 멘트를 많이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손님들이 어떤 지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한테 연락을 꼭 해요. 많이 네. 하세요. 한 가지가 있어요. 손님은 무조건 만나야 된다. 네. 예, 만나면은 정말 생각지도 않던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동료들도 전화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만나면은 의외의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 네. 예, 그거는 꼭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요. 의외의 것들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자리에 즉시 계약이 나오는 건을 의외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거기에 옆에 있던 분들 아니면은 그 기계약자지만 그분이 여태까지 뭐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예. 뭐 어려운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은 이제 아 내가 언젠가 오면 여기에서는 보험이 또 이루어지겠구나. 네, 예, 그런 맞아요. 생각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나야만 뭐든지 더 많은 건을 할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도 저희 동료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집에 사무실에서 사무실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왔으면은 나가야 된다. 예. 맞는 말씀이에요. 나가야 된다. 예. 나가면은 뭔가 몇 가지라도 얻어가지고 온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네. 점심은 점심은 저희는 회사에서 안 먹어요. 회사 직원들하고 우리 점심 먹자 이러지 않으세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네. 근데 이제 뭐 반 미팅 하거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뭐 먹죠. 근데 거의 밖에서 먹죠. 네. 예, 손님들하고 많이 먹는 편이에요. 네, 네. 예, 저는 제 사업비의 한 20%는 씁니다. 아, 늘 고객 관. 예, 예, 예. 뭐 커피도 무조건 제가 많이 사는 편이고 또 식사도 많이 하고 식사를 하는 거는 거의 이제 그 협력자들, 네. 예, 협력자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찾아가요. 찾아가서 나 시간 괜찮은데 식사하실 수 있으면 같이 하자. 예, 그렇게 얘기해서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정보를 얻죠. 예, 예. 사람들은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저는 듣는 걸 엄청 좋아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들으면서 거기에서 소스를 많이 얻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해주면서 그 사람이 보장 내용 또 타사 거도 많이 가져오시거든요. 그래서 네. 우체국 거만 해주는 게 아니라 타사 거도 제가 많이 청구를 해드려요. 앱으로. 네. 예,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제가 스마트 청약을 지금 100%를 하고 있어요. 플러스 보험금 청구도 거의 다 그걸로 해요. 예, 수익자하고 계피만 다 똑같으면은 네네. 그걸로 다 해드리면은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걸로 해주면 훨씬 빠르잖아요, 지급도. 저는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 이제 물론 실적이 안 오를 때는 뭐 항상 있는 일이지만 그 외에는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돈이 안 나왔을 때 그때가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이제 손님하고 상담을 할 때는 실비부터 청구를 해드려요. 실비부터 가입을 시켜드려요. 네. 실비,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이제 이렇게 많이 세팅을 해서 계약을 하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험을 들었으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타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제 나름대로의 그 철학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타먹은 사람이 또 소개를 하고 청구를 하고 소개를 하고 추가를 하고 가입을 또 하고. 가입을 또 하고 그러면 네. 선배님 하루 일과가 퇴근은 몇 시에 하세요? 퇴근은 6시 반, 7시 돼야 집에 들어오죠. 아니 보험금 청구 서류 받아서 접수해서 청구해드리고 드리고, 만나고 예. 고객도 만나고 네. 그리고 고객이 다 들어주고 이러면 6시에 퇴근하시면 거의 5시 반, 6시에 들어와서 네. 이제 그날 있었던 일을 또 한번 들여다봐요. 네. 내가 뭐 손님하고 미팅 중에 전화 왔었던 거, 또 문자 왔었던 걸 다 정리를 해요. 네네. 정리를 해서 그 다음날 일정표에 또 메모를 해요. 네. 내일 할 일 이렇게. 근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제가 이제 그 고객층이 예를 들어서 여기 봉천동도 좀 꽤 네네. 있어요. 예. 봉천동 있고 뭐 화곡동도 있고
또 화성도 있고, 아, 멋이네요. 중곡동도 있고. 근데 그 지역마다 고객이 한 명 있는 건 아니에요. 계속 소개니까. 예, 그래서 한번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분들을 거의 다 만나고 오는 케이스다. 그죠. 예,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뭐 자기 주변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 뭐 암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했을 때 그 부분 가지고 또 터치를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냥 아무 일이 없는데 내가 그 지역을 갔을 때는 선의의 거짓말은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예, 내가 요 근처에 아픈 사람이 있어 병원에 왔다가 네네. 들렸다. 예, 아니면은 그분이 부족한 부분에 거짓말을 해요. 예를 들어 이분은 암보험을 1억을 해야 되는데 네. 한 3천밖에 안 돼 있어. 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여기 암 진단 받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예, 여기 근처에 왔다가 들렸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FC님들이 정말 실적을 올리고 싶다면은 만나야 된다는 게 최고 첫 번째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멘트입니다. 네네. 만나면은 어떤 경우가 생긴다. 네. 예.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누구한테인가 얘기를 해줘야지. 적극 동감되는. 예, 그래서 제 고객이 한 번 찾아와가지고 여기에는 뭐 폐질환 수술도 없고 뭐 간질환 수술도 없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정말 제가 자신 있게 그분 그냥 깨닫게 하고 갔어요. 어떻게요? 질병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네. 어떻게 그 많은 질병들을 다 나열을 할 수 있냐. 다 들어가 있는 거다. 근데 저도 한 고객 이름을 치면은 태블릿 치면은 계약자 한 분이 보통 뭐 15건, 20건이 돼요. 네. 가족들 걸 다 하니까. 근데 그 세팅된 그 보험 건수가 하나로 이렇게 건강 클리닉, 뭐 듣는 중심 이렇게 있으면은 저는 수술 특약을 다 넣어줘요. 예, 요즘은 입원도 중요하지만 수술이 거의 많더라. 수술이 아니라 지금 시술이잖아요. 그리고 또 고가의 수술도 있더라.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 들어가 있다. 네, 모든 수술이 수술. 다 들어가 있다. 상품마다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설득시켰더니 그러네요 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에 대한 부분은 제가 꼭 넣어드려요. 어떤 상품을 판매하든지. 예. 그렇게 출근하셔서 그러면 하루에 보통 네. 몇 분 정도의 고객을 만나세요, 선배님? 제가 이제 한 네 곳은 방문해요. 한 3곳 정도, 4곳. 네. 예. 그리고 방문을 하면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한 3-4시간은 지나가요. 네. 그리고 이제 보험금 청구하는 사람 있으면은 또 그분 찾아뵙고. 네.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또 많아요. 놀다 보면은. 네. 예, 고객하고 노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놀면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굉장히 어렵게 일본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업이 완전히 이제 바닥을 친 상태에서 오셨어요. 근데 네. 이제 언니가 소개를 해서 동생 거를 했는데 암보험을 계약했는데 이분이 아무 생각 없이 한 2달 만에 병원을 가신 거예요. 네. 자꾸만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을 가셨는데 암인 거예요. 네. 근데 3개월이 지나야 되잖아요. 지금. 네. 취소가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가진 건 너무 없고 이제 아이가 하나 있는데 걔는 이제 학생이고 그래가지고 그 가정사를 다 들어보니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분을.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비 안 들이고. 조건이 되신 거죠? 네, 조건이 됐죠. 그래서 그 조건 찾느라고 또 사실 애먹었어요. 그 과정을 다 도와드리셨어요? 다 도와줬죠, 제가. 동사무소, 구청, 그다음에 뭐 지방에 사시는 부모님 댁 이런 데 다 이제 가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래도 수급자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그래도 그 생활 물품을 많이 지원을 해줬고 뭐 저 역시도 많이 갖다 드렸는데 그랬을 때가 제가 좀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뿌듯했어요. 예. 네. 예. 그래서 두고두고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감사하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그분한테 내가 소개를 얘기하고 절대 그건 아니에요. 네. 네. 봉사는 봉사일 뿐이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손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나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영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분이 네, 그분은 보험을 가입하실 수는 없지만 네, 네. 그분이 이렇게 지나다가 주위에서 보험 얘기를 하면 네, 네. 아마 다 선배님 소개시켜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네, 드네요. 네. 근데 이제 맞아 그분이 많이 계속 안 좋아지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소개도 못 시켜주시겠네요. 못 시켰죠. 예, 예. 그렇지만 저는 그 일이 네네. 굉장히 좋았다. 네네. 예,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석 때, 설 때 선물 보내는 분들이 150명 정도. 네, 150분. 예, 네. 150명 정도인데 두 분류로 해요. 협력자 따로,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계약을 많이 한 분. 네. 또 어떨 때는 이분은 직장 생활을 하니까 뭐 김을 드리고 이분은 집에 있는 분이니까 뭐 당면을 드리고 네. 해 드실 수 있는 걸로 해서 이게 명절 때 2번 저는 이렇게 선물 드리는 거 외에는 뭐 문자 드리는 것도 없고 그냥 찾아다니는 쪽으로 고객 하는 관리를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계속 이렇게 만나시고 만나는 거. 네, 네. 그런 쪽으로 많이 합니다. 선배님이 지금 우체국 FC를 시작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네. 그 가장 큰 비결은 뭔가요? 뭘 것 같으세요, 선배님? 저는 글쎄요, 목표를 여태까지 안정한 적은 없어요. 목표, 실적 목표. 네. 네. 그러니까 목표가 고정이죠. 거의 1000인데 이 목표를 내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목표 1000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열흘에 얼마는 해야겠다. 네. 예. 근데 이상하게 설정을 하면은 또 거기 와 닿아요. 예.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열흘에 300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 네. 그럼 15일에 500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네. 정말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신규 FC님들이나 아니면은 정말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실적이 안 오르시는 분들은 목표 설정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신규는 신규 나름대로 또 오래되신 분들은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뭔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하기 위해서 움직이니까 정해놔야 된다. 그래서 목표를 갖고 여태까지 제가 일을 했어요. 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골든룰이나 뭐 에이스나 뭐 MD나 이런 거는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예, 매월 목표, 또 주간 목표 이런 거에 굉장히 제가 좀 예민하게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생각은 하지만 네, 오늘 좀 하기 싫고 만날 고객도 없고 뭐 나가기도 힘들고 불편하고 드라마도 하고 이러면 네. 그럴 때 나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나가야 돼요. 어떤 마음 나가기 싫지 않으세요? 아니요.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그럼 편안해져요, 저는. 그러면 사무실에서 예를 들어서 예. 직원들이 막 밥 먹자고 하고 예. 이렇게 보통 출근하시면 뭐 외근 나갈 준비하시고 네. 점심 식사 같이 모여서 오손도손 맛있게 하시고 네. 들어와서 양치하고 다 정리하고 외부 나가시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다 네, 치면 네. 선배님은 그럼 이런 과정은 전혀 없으세요? 그거는 거의 없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점심 먹으면 이제 또 커피 한잔 해야 되죠? 네. 2시 돼요, 2시. 그때 가서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러면 제가 자꾸만 이렇게 좀 게을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뭐 설사 내가 오늘 아무 미팅이 없다. 네. 그래도 저는 누군가를 만나러 가요. 어떻게 찾으세요?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친한 사람. 네. 네, 친하고 뭐 보험 마인드 좋은 사람. 네. 좀 멀리. 그럴 때 좀 멀리 가요. 네. 네, 아까 제가 화성 잠깐 얘기를 했는데 화성에도 제 한 분이 소개를 해가지고 지금 한 10명, 15명 그렇게 있어요. 멀리 가서 시간을 거기서 많이 보내요. 그럼 의외치 않은 일이 또 생겨요. 네. 거기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씨앗이라는데 그 씨앗은 언젠가는 다 이렇게 나더라. 네. 예. 교육이 기가 막히게 많아요. 교육. 네. 예. 저희 때는 교육이 없었거든요, 거의. 교육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지식에 대한 교육을 그분들한테 다 많이 받아. 네. 그렇지만 내가 그거를 써먹지 않으면은 정말 무용지물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내가 지식을 그분들한테 받고 혹시 이제 오늘 저희 뭐 세 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최소한 2-3가지는 꼭 가져가라. 예, 그런 양보를 드리고 싶어요. 네. 예.